네, 오늘 보실 부분은 고려 대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관계는 다른 나라랑 전쟁하는 거, 그리고 교류하는 거, 그 얘기겠죠. 교과서 113쪽 봅시다. 113페이지 보시면, 113페이지 보시면, 거란과 여진. 거란, 여진은 우리하고 관계가 많이 있죠. 보시면 지도 한번 보세요. 113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지도 보십시오. 고려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려네요. 그죠? 윗부분에 여진, 그리고 왼쪽 거란, 그리고 바다 건너에 금, 그리고 밑에는 송, 오른쪽에 일본. 굉장히 복잡한 식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고려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직 그 중국사가 공부가 아직 다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사를 좀 파악을 하시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빨리 와 닿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가볍게 이 동네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서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의 여기 이 지역 중국 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중국의 요 동네, 우리나라가 고려일 시절에 중국 땅의 주인은 송나라였어요. 송이었는데 이 송나라가 아래로 남쪽으로 도읍으로 옮겼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냥 괜히 옮긴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다른 이민족 때문에 한마디로 도망간 거죠. 도망을 가서 남쪽에 있는 송이다 해서 뭐라 해요? 남송이라고 합니다. 남송이라고 하면 남송이, 그러니까 송이 물러난 자리에 이제 다른 이민족이 들어왔겠죠. 그게 바로 금입니다. 금. 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진족. 여기에도 있죠. 여진족. 이 여진족 애들이 와서 이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란은 어쨌냐? 여러분이 시기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란의 요의 시간은 916년에서 1125년이라 돼 있죠. 근데 여진은 더 나중에 시작을 하죠. 1115년부터 1, 2, 3, 4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란이 먼저 나타나서 소위 말하면 송나라, 여기가 이제 송일 시절에 송을 엄청 괴롭혔겠죠. 엄청 이제 좋은 땅이니까. 근데 나중에 등장했던 여진이 이 거란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진하고 송이 손을 잡고 거란을 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란이 사라진 자리에 여진이 등장해서 송을 또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사 할 때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에요. 복잡해요. 이제 이동하는 게 이런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대립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이시죠? 대립. 이런 걸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든 연표든 어떤 사료를 주었을 때 이게 관계가 어떠냐, 시대가 언제냐, 나라가 뭐냐,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 이제 물어볼 게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 자료 같은 건 정말 잘 보셔야 해요. 일단 사이 안 좋네요. 사이 안 좋은데 이 밑에 보면 친선 나쁘지 않은 정도 고려 남송 금 일본 요 사이는 나쁘지 않았네요. 각자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고 이거 좀 이해하시고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일단 거란의 경우에는 고려도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많이 쳐들어오는데 자 본문 한번 봐보세요.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918년 이랬으니까 10세기잖아요.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5대 19개 혼란기, 5개의 큰 나라, 10개의 쬐깐한 나라에서 막 난리가 났던 시기고 이 송이 중국을 다시 통일을 합니다.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송이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 당시에 북쪽에는 무슨 족이? 그렇죠. 거란족이 나라를 세웠대요. 거란이 세운 나라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살짝 옆으로 보면 거란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요라고 돼 있죠. 이거 요 나라입니다. 거란이 나라를 세웠고 이건 바로 이오입니다. 이오. 자, 이후 고려는 송과 외교 관계를 맺고 거란은 견제합니다. 우리 지난 고려 처음 할 때 이제 발해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발해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내부 분열이겠죠. 내부 분열에다가 그 당시에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약해진 발해를 꿀꺽 먹어버린 건 거란이라는 건 이제 팩트죠. 근데 거란이 그때 우리 역사 이야기 때 등장했잖아요. 자, 그리고 거란이 이후에는 송과의 관계가 당연히 좋지 않았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 고려 태조왕건 하면서 거란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말아라 그 얘기 했었잖아요. 훈요 10제도 나오고 그리고 송과는 관계가 좋습니다. 이 밑줄 한번 잘 그어볼까요? 고려는 송하고는 외교 관계를 맺고 친구예요. 근데 누구는 싫어해요? 그죠? 고려는 거란은 견제합니다. 거란 싫어.
거란이 맨날 싸워요. 거란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자, 일단 본문 볼게요. 세력을 키운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 앞서서 고려를 침입했대요. 얘는 왜 이럴까요? 지도로 잠깐 가서 보시면 거란이 생겨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지도 이전에는 여기가 이 동네가 이제 송이었겠잖아요. 근데 이 송을 거란이 먹고 싶어서 일단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요 동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색칠한 부분 다시 한번 칠해볼까요? 이 동네. 이 동네를 먼저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지금도 중요한 땅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베이징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먼저 거란이 이제 이전에 이미 꿀꺽했어요. 송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송을 본격적으로 먹고 싶은데 만약에 송을 공격했을 때 거란이 송을 공격했을 때 뒤에서 고려가 나타나서 거란의 뒤를 쳐버린다. 그러면 전쟁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싸우고 뒤에도 싸우고 이러면 이제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송나라라는 땅을 다 먹어버리기 위해서 뒤부터 나의 뒤 거란의 뒤부터 안전하게 하려고 고려를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세력을 키운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고려를 침입합니다. 이게 바로 993년. 자, 거란의 침략 의도를 알아차린. 이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역사 관심 없는 친구도 서희는 알 거예요. 그죠? 서희. 서희가 거란의 장수. 그때 쳐들어왔던 거란의 장수 누구죠? 그죠? 소손영. 소손영과 담판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눈치를 바로 이제 채는 거죠. 진짜로 거란이 고려 땅이 탐나서 왔으면 진짜로 미친 듯이 내려와서 거란 이제 고려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하고 눌러 앉아야 되는데 그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시간만 질질 끌고 이 국경 지역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속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란이 원하는 속내는 자기들이 송나라 이제 건들러 갈 때, 송나라 전쟁하러 갈 때 고려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액션을 하는 거죠. 자, 그 결과 고려는 거란에 약속을 해줍니다. 약속해주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송과의 관계를 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얻어낸 게 뭐였죠? 맞아, 너무나 유명하죠. 너무너무 유명하죠. 강동 육주. 여기에서 강동 육주는 일단은 6개의 주가 생겼다는 소리죠. 근데 강의 동쪽이에요. 무슨 강의 동쪽? 그렇죠. 압록강의 동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서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강동 육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주가 있는데 이제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6개의 주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 땅을 얻어낸 게 바로 누구였죠? 그죠? 서희 진짜 중요합니다. 이따가 서희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러나 이제 고려는 사실 송하고의 관계를 끊을 생각은 없고 거란을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송하고 관계를 끊지 않아요. 않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이제 거란이 다시 오는 거죠. 그때 개경이 함락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망가요. 왕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현종이라는 왕이. 근데 이때는 이제 걸출한 장군이 등장을 해요. 누구? 양규. 양규라는 이제 장군 덕에 거란군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2차 침입이잖아요. 여기는 2차 침입. 그러면 세 번째 또 옵니다. 세 번째. 장난 아니죠? 이때 등장한 게 그 유명한 누구예요? 그죠? 강감찬 장군이 등장합니다. 강감찬 장군의 무슨 대첩? 귀주 대첩. 1019년 11세기입니다. 1019년. 이거 귀주 대첩 정도는 시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란하고 싸운 게 크게 몇 번? 1, 2, 3 나왔죠? 그죠? 처음에 싸워서는 서희가 등장해서 서희가 강동 육주 받고 돌려보낸 게 이게 첫 번째 싸움이죠. 그죠? 두 번째는 누가? 양규가. 세 번째는 누가? 그렇죠. 강감찬이 등장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고려는 앞으로 거란과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때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뭘 쌓았어요? 그죠?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이거 하나 더 써볼까요? 하나 더 써주세요. 천리장성 바로 여기 있죠? 이게 천리장성인가 봐요. 그죠? 이게 천리장성인데 개경 부근에도 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부분에도 수도를 방어해야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수도가 함락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충격을 받죠. 그래서 개경 주변에는 뭘 쌓느냐? 이거 한번 써보세요. 나성을 축조합니다. 나성을 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어 시설입니다. 성을 쌓아서 개경을 보호하겠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까요? 거란의 이제 3번의 침략을 막아낸 고려는 이후에 거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되죠? 그죠? 천리장서 쌓고 나성도 쌓았습니다. 그러면 맞겠네요. 그죠? 이후로는 거란과의 관계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거란이 고려를 완벽하게 굴복을 시키지도 못하고, 고려는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해버리고, 이후에 이제 송나라 쪽으로 아예 이제 전쟁의 방향을 틀면서 이제 팽팽한 긴장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 긴장 덕에 고려하고 거란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죠. 만만하지 않다는 걸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희 한번 보겠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1번이죠? 첫 번째 침략 때 등장했던 게 서희입니다. 사실 서희는 무관이 아니고 문관 출신인데, 이런 전쟁이 났을 때는 무관 출신이 아닌 문관이 대부분 가장 큰 책임자로 이제 파견이 됐었어요. 보시면 거란의 소선영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고려는 신라의 뒤를 이은 나라이고 기역 땅은 우리 영토인데 왜 우리 땅을 넘보니? 라고 했을 때 여기 기역은 뭐게요? 그죠? 고구려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고구려 옛 땅이 이제 만주, 한반도 북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 땅을 고려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 이제 거란 입장에서 왜 고구려 땅, 왜 너희는 신라의 후예인데 왜 고구려 땅을 넘보니?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냥 이제 그거 찔러보는 거죠. 서희는 이제 고려 사람이죠. 고려의 서희는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우리의 땅을 침략한 거다라고 아주 똑부러지게 말을 하죠. 소손영.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속내가 나옵니다. 진짜 필요한 예가 이거죠. 그대들은 왜 우리 거란을 외면하고 누구하고만 사귀냐? 여기서 니은은 바로 송이겠죠. 송하고 관계가 좋으면 전쟁이 났을 때 송을 도와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 끊고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갈 나라는 송입니다. 그것은 압록강 안팎에 이 당시에 이제 스물스물 성장하고 있던 다른 이민족 누구죠? 여진입니다. 여진족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여진족이 이 당시에 이 압록강 위쪽 만주 그쪽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탈하고 이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시기입니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든다면 어찌 그대들과 교류하지 않겠냐. 한마디로 그 땅이 안정이 되면 우리도 누구랑 친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거기가 불안하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굳이 너희 그 어려움을 겪고 너희하고 교류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고 여진 핑계를 확 대버렸죠.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들어갈 거. 기역은 고구려, 니은, 송, 디귿, 여진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침략 의도가 우리 땅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송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송하고의 관계를 끊어주면 우리가 거란이 전쟁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희가 그걸 정확히 파악을 했다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114.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후에는 이제 잠깐 아까 얘기했죠. 거란이 이제 성장한 이후에 여진이 점점 올라와서 오히려 송하고 여진이 손을 잡고 거란을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란이 사라진 이후에는 여진이 얼굴을 바꾼 거죠. 돌변해서 송을 공격해서 송이 살아야 되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여진은 중국의 중요한 땅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이 이제 중국 땅에서 벌어지는 거고, 자, 한번 정리해보죠. 거란을 침략을 물리친 후에 고려는 마찬가지로 어느 민족이 나대요? 이제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은 사실 원래 옛날부터 있었대요. 네, 본래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부르고 고려에 바치고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근데 고려가 처음에 여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처음에 고려는 여진의 곡식, 포목, 농기구 등을 중고, 회유하기도 했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전쟁을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진족의 경우에는 유목민족이라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거나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곡식도 부족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뭔가 이제 남의 걸 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은 피하고 회유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12세기에 여진족이 강력해지는 계기가 등장합니다. 여진족의 영웅이죠. 완颜부에서 여진족을 통합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골타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진족을 통일하면서 고려하고 이제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군사력이 점점 세지니까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윤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정신 차리세요.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잠깐 정리해보면 거란의 1차 침입을 멋지게 막아내고 땅까지 얻어냈던 거 누구였습니까? 서희였죠. 서희가 받아낸 땅 뭐예요? 강동, 육주. 그렇죠? 두 번째도 침입을 했어요. 그때는 아예 개경이 넘어가기까지 하고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장군이 등장해서 정리하죠. 누구? 양규의 활약. 세 번째, 거란이 세 번째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엄청 세게 이겨버리죠. 무슨 대처? 그렇죠. 누구의? 강감찬. 강감찬 장군의 무슨 대처? 그렇죠. 귀주 대처. 귀주 대처까지. 이게 이제 거란이었죠. 그죠? 거란이었는데 귀주는 여러분 지도에 있습니다. 지도 앞에 가볼까요? 잠깐. 여기 보이세요? 귀주? 보이시죠? 여기서 크게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란이 물러나고 나서 고려는 다시 거란이 쳐들어올까봐 준비를 하죠. 뭐하고 뭐를 쌓았다고? 그죠? 뭐 천리장성 또 수도 개경 부근에 나성을 쌓았다. 이렇게 거란인데 거란도 이제 더 이상 고려에 침입을 하지 않고 이후에 이 지역 그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여진이 계속 이제 깔짝깔짝 다닌다. 근데 이제 여진이 강력하게 힘을 모으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때 이제 여진을 혼내주는 사람 이제는 여진족의 경우에는 누구냐 윤관입니다. 윤관. 윤관은 무슨 반? 별무반 별표. 진짜 중요합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하자고 한 이유는 뭐냐? 여진 애들은 말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병 말 탄다. 이게 기마병 기병 위주로 굉장히 왔다가 치고 빠져버리는데 고려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정확하게 잘 여진의 맞춤이죠. 맞춤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게 바로 별무반입니다. 별표해주세요.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족의 근거지인 동북지방을 점령하고 여기에 뭘 쌓아요? 별표해볼까요? 동북구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동북지방이 있다고 해서 동북구성이라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기 여진의 경우에는 누가? 윤관. 윤관이 뭘? 별무반을 만들어서 혼내주는 거죠. 그리고 뭘 쌓아요? 동북구성. 동북구성은 사실 자리를 조금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제가 이전에 앞장에 넘기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큰 지도가 있죠. 큰 지도 한번 보세요. 아마도 이 동네쯤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니다. 더 아래다 라고 생각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방향만 좀 찾아놓으세요. 요 동네 한 요 정도쯤 되겠다. 이게 동북구성. 강동육주는 아까 어디였어요? 강동육주? 한 요 정도 되겠죠? 강동육주겠다.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 조선 후기에 이제 그려진 거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는 여진족에게 이제 돌려줍니다. 실질적인 지배에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이 당시에 사실 왕이 누구죠? 예종이잖아요. 근데 예종이 이 윤관을 통해서 이렇게 여진을 점령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속내가 있었습니다. 이 윤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 세력을 키워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기존 세력을 눌러주려고 하는 그런 속내도 있었거든요. 물론 여진도 맞고. 근데 이게 점점 자신의 이제 개혁이나 왕권 강화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 여진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진에게 성을 돌려줍니다. 점점 여진은 성장을 해서 나라 이름을 뭘로 해요? 그죠? 금이라고 합니다. 금이란 나라를 건국했어요. 1115년이니까 12세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누구랑 손을 잡고 송이랑 손을 잡고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그죠?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1125년. 그리고 나서는 여진이, 그러니까 금이 얼굴을 바꿔서 누구까지 공격을 해버려요? 그죠? 송을 오히려 공격해서 송 자리를 차지하고 송은 살아야 되니까 내려가죠. 남송이 됩니다. 이거 이제 역사 그 세계사 할 때 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송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중국의 화북 지방을 차지했대요. 이후에는 이제는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고려로 얼굴을 돌리겠죠? 고려 먹어볼까? 그러면서 고려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고려의 압력을 가하면서 군신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여기에서 군신 관계라는 거는 임금, 군
임금, 신, 신하, 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군은 누구겠어요? 그 당연히 금나라 자기들을 말하겠죠. 신은 고려를 말할 겁니다. 이 관계를 요구했는데 이 당시에 고려의 정부는 이것 때문에 막 싸워요. 군신 관계를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전쟁은 안 하겠죠. 전쟁은 안 하겠지만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자존심 상하고 거기다가 그냥 군신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하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많은 걸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오케이 하자는 주장이 있고 안 된다 절대로 반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반대할 경우에는 뭘 각오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전쟁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려 내에서는 이제 엄청 의견 분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그렇죠. 여기 오케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지 않아요. 거란 그 금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는 여진과는 전쟁하지 않고 바로 그냥 군신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누구라고 돼 있죠? 이 사람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이자겸. 이자겸 등의 집권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았다라는 뜻이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금의 요구에 굴복을 하고 금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후에 또 나와요. 이자겸은 또 계속 등장합니다. 자, 궁금해요. 보세요. 윤관이 뭘 조직했다고? 그죠? 별무반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자, 윤관이 여진 정벌에 나섰다가 패하고 온 후에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했다. 임시적으로. 그런데 윤관이 생각했다. 뭐 때문에? 여진에게 진 이유는 여진의 기마병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별무반은 뭘 중심으로? 기마병을 중심으로 별무반을 조직하고 훈련시켰다.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 한번 볼까요? 별무반은 귀족부터 양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세 개 중요한 거. 신기군. 가운데 기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기병이겠네요. 신보군. 보는 걷는다. 여러분 횡단보도 그러잖아요. 도보 할 때 그 걷는다가 보예요. 그리고 승려. 승려는 항마군. 마귀를 무찌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승려인 항마군. 고려는 이제 불교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신기군은 별무반의 주력 부대이래요. 신기군 죽축으로 여진을 공략하고 동북 구성을 쌓습니다. 무슨 성? 동북 구성. 자, 윤관 이야기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상식입니다. 사실은 우리 거란할 때 등장했던 거 서희, 양규, 강감찬, 그죠? 여진할 때 등장한 거 누구죠? 지금 방금 나온 윤관. 그죠? 그리고 또 이자겸이 바로 오케이 했다고 해. 그죠?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115쪽. 그러면 이제 전쟁 이외에 그냥 우리 대외 교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송하고는 친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송과는 여러 가지 문물을 잘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대요. 그리고 송도 고려랑 친해요. 왜? 고려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 견제이기에 고려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 함부로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은 고려를 통해 주변 이민족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한편 거란과 여진 어쨌다 했죠? 거란과 여진은 초창기에 고려에게 은이나 모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필요한데 부족한 농기구나 곡식 등으로 받아갔습니다. 여기서 진짜 정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죠. 고려는 아라비아 상인하고도 무역을 합니다. 아라비아 저기 서쪽 지역. 고려의 이러한 개방적인 다른 나라 다 받아들인 대외 정책은 우리나라가 뭘로? 그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코리아의 시작이 고려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세요. 서쪽 방향의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성강 어귀의 무슨 도? 별표. 병란도 진짜 중요합니다. 병란도. 병란도는 중국, 일본, 아라비아까지 왕래하는 국제무역항이래요. 자, 쭉 보세요. 요 동네쯤이네요. 보이십니까? 병란도 여기 있네요. 여기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여기 무슨 도? 강화도. 수도인 개경이 여기 있습니다. 서울은 여기 아래쪽 여기 이렇게 이 밑에 한 요 정도 있겠네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3학년 때 근현대사 배울 때 강화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지도 진짜 많이 나오는 지도예요.
자, 아무튼 병란도에서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했다. 쭉 보시고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고려의 정치 기구인 뭐는 국정 전반 대부분을 관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구네요. 심의 진짜 괜찮은 건지 검사하는 거죠. 결정까지 하는 뭐였어요? 무슨 성? 성 그죠?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에서 결정을 하면 어디에서 발로 뛰었어요? 그죠? 상서성에 붙어 있는 전문 기구 몇 개? 그죠? 6개의 부에서 6부에서 알아서 뛰었죠. 그죠? 답은 중서문화성. 자, 오도와 양계의 군사적 요충지에는 뭘 설치했다 했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많이 틀려요. 도호부. 도호부를 설치했다고 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서희는 거란과의 외교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 그죠? 강동 육주를 회복했습니다. 강동 육주. 윤관 무슨 반? 별무반. 별무반은 세 가지로 돼 있었는데요. 뭐였어요? 별무반 세 가지 신, 기군, 신, 고군 또 항마군. 항마군은 승리했다 했습니다. 국제무역항 방금 했죠? 병란도. 자, 2번. 지방건이 파견이 되지 않는 것. 속현이라 했죠? 속현의 행정 업무는 그렇죠. 향리가 맡아서 처리합니다. 강감찬은 살수대첩에서 여진족을 크게 격파했습니까? 살수대첩은 수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싸운 거죠. 살수가 아니고 뭐예요? 귀주대첩이었죠. 귀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진도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죠. 거란을 크게 격파했어요. X.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강감찬은 귀주대첩에서 거란을 크게 격파했다. 다음,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나요? 네, 있어요. 무슨 제? 음서제. 그럼 시험 보는 건 과거제. 그죠? 고려는 중국의 송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해 서쪽 지역 상인하고도 무역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병란도. 이렇게 따라왔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116페이지입니다.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무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 가시면 이거 관련한 박물관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여기가 신안이잖아요. 여기 앞에 침몰한 지역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고려의 화려한 이제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의 교류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제 학습지 봅시다. 학습지는 별로 안 남았죠? 밑에 남아있는 부분 볼까요? 3번, 4번만 하면 되니까 금방 하겠네요. 같이 봅시다. 자, 거란 여진족의 침입과 격퇴. 고려는 친송, 송이랑 친해요. 거란은 견제, 싫어해요. 이런 걸 구실로 삼아서 거란이 침입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침입에서 거란 장수 소손용하고 외교 담판했던 우리 고려의 장군 누구였습니까?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뭐까지 확보를 했다고? 강, 동, 육주까지 확보를 하죠. 자, 9번 들어가세요. 귀주에서 세 번째로 침입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켜서 귀주 대첩이라고 한답니다. 누구겠어요? 그죠? 강감찬이겠죠? 강감찬. 이거 초등학교 다 배웠을 것 같아요. 강감찬. 거란이 침입한 이후에 이제 물러간 이후에는 고려는 방어하려고 뭘 쌓았다고? 천리장성. 하나 더. 뭐 쌓았다고? 나성을 쌓았다 했죠. 나성. 여러분 여기 앞에 대거라는 건 거란을 어떻게 대했냐 그런 거에 관계가 어떠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진과의 관계 한번 볼까요? 12세기 여진족 중에 완颜부라는 부족이 점점 성장을 하고 고려를 자꾸 이제 건들죠. 예종 때 윤관이 눈머리를 이끌고 오죠. 별무반을 이끌고 정벌이 나섰고 11번 뭘 쌓았다? 그죠? 동북 구성이죠. 구성이라 쓸게요. 동북 지방을 점령하고 구성을 쌓았다. 이러면 되죠. 그죠? 방어의 어려움, 여진족의 간청입니다. 여진족이 간청으로 반환했다. 자, 여진이 이제 나라를 아예 세웠습니다. 그 이름은 뭐다? 금이죠. 금. 금나라를 건국한 게 111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란이 아예 망해버리죠. 송하고 여진이 거란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여진은 더 기세등등하게 송을 침략하고 송은 도망가죠. 그걸 뭔 송? 남송이라 했죠. 그리고 고려에 뭘 요구한다? 군신관계.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지 고려 내에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 결론은 뭐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앞으로 또 나옵니다. 누구? 이름 이제 이자겸.
이자겸 등 집권층은 금의 요구에 굴복해서 군신 관계를 얼른 맺어버리는 거죠. 다음 4번. 활발한 대외 교류 볼게요. 일단 고려하면 오픈 마인드예요. 개방적이라는 거죠. 개방적 대외 정책. 송나라하고 겁나 잘 지낸다. 각각의 문물 서로 교류하고 거란과 여진은 처음에는 은과 모피 가져오고 필요한 거 가져가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싸움하고 난리죠. 13번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있죠. 아라비아 서역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 왕래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면서 부르면서 지금 우리나라 영어명이 코리아잖아요. 그리고 예성강 어귀에 뭐가 발전했다고요? 무역항 병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했다. 여기까지 대외 교류했습니다. 내용 많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란하고 여진 구별해서 정리하시면 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거란하고 여진하고 반드시 구별해서 정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